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잠을 줄이는 게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 뇌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우리 뇌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억력 손상부터 의사결정 능력 저하까지 그 영향은 충격적일 정도인데요. 오늘은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5가지 충격적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수면 부족이 기억력을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루 동안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주도하는데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해마의 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우리는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잠을 하루 4시간 이하로 잔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사람들에 비해 기억 테스트 성적이 평균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기억이 안 난다면 얼마나 곤란할까요? 실제로 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단어 목록을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두 번째 그룹은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구팀이 학습한 단어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 부족 그룹은 단어 목록의 절반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잔 그룹은 거의 모든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이 실험에서 수면 부족 그룹의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가 학습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일상적인 사례로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중요한 시험 전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가 정보를 저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공부를 일찍 마치고 충분히 잠을 잔 사람은 뇌가 학습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 중에 배운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거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잊어버리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뇌가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시간이 없으니 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야 효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수면은 학습과 기억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수면 부족은 집중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주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전두엽의 활동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산만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집중력이 떨어져 신호를 놓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은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다른 한 그룹은 24시간 동안 깨어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호를 놓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일이 빈번했고 위급 상황에서 반응 시간이 2배 이상 느렸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운전 패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자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가 음주와 같은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시뮬레이터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매년 약 7,000명의 목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나 야근 후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죠. 그렇다면 운전만이 문제일까요?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 상황에서도 수면 부족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거나 복잡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타가 많아지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워지는 일이 흔히 발생하죠. 한 실험에서는 수면 부족 상태의 사람들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와 기억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면 부족 그룹은 쉬운 문제조차 반복적으로 실수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정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잔 그룹은 같은 테스트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우리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무너뜨려 개인의 업무 효율뿐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 부족의 영향이 단기적인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중력 저하가 누적되면 반복되는 실수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수면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두 번째로 업무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심한 날에는 복잡한 업무를 피하고 단순하고 체력 소모가 적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운전이나 위험한 작업을 절대 삼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고 집중력과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 부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밤을 새우고 난 다음 날 별일도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적 말이죠. 이게 바로 뇌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감정의 기복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하루 동안의 피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근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한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4시간 이하로 수면을 제한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감 상실, 무기력감, 그리고 불안감까지 호소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참가자 중 일부는 우울증 초기 증상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공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면 부족이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면 이 편도체가 우리가 받는 자극을 처리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과도해져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로 중요한 미팅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동료의 농담에 괜히 화가 나거나 상대방의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번아웃에 빠지는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종종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일하다 보면 점점 동기가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며 결국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기분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증 발병률을 최대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 충동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하기.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 혹은 조용히 책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은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무너뜨리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세포를 실제로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주의 뇌를 관찰한 결과 뉴런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피곤해지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학습 능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손상은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개약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실제로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면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정화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활성화되어 뇌에서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합니다. 특히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이 과정에서 제거되죠.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뇌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인 독소는 뉴런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수면 부족 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서 뇌의 뉴런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죠. 특히 이런 손상은 일주일 동안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발생했으며 손상된 뉴런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보면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을 넘어 뇌세포가 실제로 죽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둔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어떤 사례로 이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김 씨는 매일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평균 4시간 이하의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 중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자주 놓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가 느려진 것 같다고 표현했죠. 결국 김 씨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 뇌 피로 상태와 뇌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수면을 통해 뇌의 정화 과정을 되살리지 않으면 이러한 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뇌세포 손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손상이 장기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충분히 자는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세요. 뇌는 수면 중에만 자신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어두운 방에서 잠들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면 부족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필요하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수면 부족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은 단순히 하루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와 장기적인 뇌 건강까지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면 부족을 가벼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은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대뇌 피질의 활동이 억제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수면 부족 상태로 중요한 계약을 검토한다면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은 단순히 업무의 실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중요한 순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회사의 예산을 분배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가상의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참가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투자와 지출을 적절히 배분한 반면 수면 부족 상태의 참가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고 수익성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이 우리의 판단력과 위험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우리 뇌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는 전전두엽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 전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되고 대신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음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 밤새 자료를 정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발표 당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의 판단력과 대응 능력 부족이 초래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금전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 상태의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낭비하고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쇼핑 중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 구매했지만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물건들이 늘어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단순히 하루의 수면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만성화된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계약 검토 혹은 시험과 같은 순간에는 무리하게 밤을 새는 대신 숙면을 통해 판단력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면 부족이 뇌에 미치는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력 손상, 집중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뇌세포 손상,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저하까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수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들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카페인 섭취 제한하기.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하기. 어두운 방, 조용한 환경,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보세요. 이 간단한 팁들만 실천해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면 부족이 뇌를 망가뜨린다? 몰랐던 5가지 충격적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